2월 25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뭐 좀 하느라고 늦어져 가지고요. 자료 좀 본 것도 좀 적고 한데 일단은 좀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 보통 이제 그 저녁에 웬만하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때 좀 하는 게 저도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때 좀 해서 좀 적어도 10시 전에는 좀 일단 다른 사정이 없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는 방식을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앞에 이런 식으로 좀 달아가지고 3개 정도씩 잘라서 올릴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좀 중간중간 보실 때 좀 편하시라고 길게 그냥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어차피 저도 길게 하면 저도 좀 매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인베스팅이라고 사이트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좀 편한 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해서 잠시 좀 요거 좀 보고요. 이게 구글로 로그인이 돼요. 그래서 한번 로그인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포트폴리오에다 짜면 되는데 이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볼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표에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찝어서 내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좀 소팅 그룹처럼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는 것들 이렇게 좀 체크해서 여기서 검색해서 뭐 하고 싶은 거 여기서 적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폴더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선물 같은 경우들 보는 거하고 환율하고 비트코인 이렇게 좀 몇 개 보는 걸 이렇게 좀 체크했고요.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관심 종목 스토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매매보다 스터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제 매매수는 뭐 1차 매수, 뭐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투자 스토리가 제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게 실제로 생각했던 부분들과 중간에 변함없이 가는지 아니면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 사항을 좀 체크하고 업데이트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투자 공부 스터디하는데 좀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포트폴리오 짜는 것처럼 뭐 압축해 가지고 5개 10개가 아니라 종목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를 스터디 차원이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보는 관심 종목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 제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 뭐 기본적 분석을 좀 토대로 하되 차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지수라든가 아니면 관심 종목들 아니면 제가 실제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차트를 보면서 기준을 좀 잡아요. 그래서 어떤 뭐 기준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이 선을 좀 하회하거나 아니면 다시 추가 어떤 위에 저항선을 돌파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하는 것을 좀 미리 좀 계획을 해두죠.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올 때 그때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넉넉하게 있다 보면은 자기가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러다가 장중 변동성에 좀 대응을 못하다가 잘못하면은 심리적 위축으로 어느 순간 투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는 좀 심리적으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간 부분이면 더 그렇겠죠. 심리에 좀 휘둘리지 않으려면 제 생각은 장 마감 후에 어떤 기준선은 그때 잡아놓고 장중에 어떤 변동성이 나온다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장중에 생각하는 거하고 또 장 마감 후에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좀 판단이 좀 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장중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제가 날짜별로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요. 중간에 뭐 레포트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이제 수집을 하고 나중에 이게 수집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때그때 본다고 해서 다 외워지는 게 아니죠. 특히나 저는 요즘에 건망증이 늘었는지 기억력이 단기 기억력이 됐는지 뭘 봐도 금방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원노트를 쓰게 된 이유도 까먹다 보니까 일단은 다 자료를 좀 수집을 해놓고 나중에 좀 내가 가물가물하면 검색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자료를 어떻게 정리를 다 이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그냥 일단 수집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료가 러프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도.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제 했던 거를 이제 복사해서 할 때는 중간중간 좀 이상한 내용이 아니면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내용이 좀 장황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좀 그 삭제를 해요. 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나중에 검색 활용을 위해서 이러저런 잡다한 자료들을 그냥 편집 없이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뭐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렇다는 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간 이렇게 좀 제가 그 중간중간 말로 하기도 하고 좀 시간이 너무 끄는 것도 좀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린 경우들이 있으니까 내용들 쭉 한번 제가 스크롤 내릴 때 보시다가 중간에 무슨 내용인지 관심이 가시면 그냥 동영상 잠깐 멈춰서 화면으로 좀 보시고 하시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좀 빨리빨리 좀 스크롤을 하면서 내릴게요. 자, 일단 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좀 계속 7월 6일 정도까지는 이게 국내 시간이니까 미국 시간하고 좀 다르겠죠. 7월 6일 아마 토요일이든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슈가 좀 그 단기 일단은 이번 달엔 30일에 미국이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조치를 내릴지 하고 7월 6일이 이제 1차 관세 부과를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해놨는데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중국도 그에 대응해서 하겠다고 예정한 날짜가 이제 7월 6일이니까 서로 협상은 하겠죠. 이제 좀 잘 되리라 생각하지만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저는 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일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그 30일이면 그죠? 우리 그 주말이니까 그 주말에 또 어떤 내용이 또 시장에 또 변동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주 후반에 혹시나 시장이 좀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좀 감안을 좀 하셔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면서점 얘기가 있었죠. 신세계. 일단은 레포트 상으로 보면 신세계는 좀 안 좋은 뉘앙스였죠. 단기 손익은 분리 뭐 이런 부분들로 있었고 레포트 상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전에 보면 18일 19일인가? 18일 날 레포트에도 보면 신세계 면서점이 사업권 획득하면 동사 채널 전략에 도움이 줄 것이다 라는 레포트는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주가 나중에 차트를 보시면 아마 이 기대만 좀 올라왔던 부분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주가가 좀 내려왔었어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비용에 따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다가 오늘 주가는 얘는 좀 반대로 레포트가 반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는 어차피 얘도 악재가 전에 조금씩 언급되었던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리 반영되었다가 오늘은 좀 약간 해소의 관점으로 좀 되지 않았나. 레포트하고는 좀 반대 흐름을 좀 그래서 본 게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다시피 중국과 미국이 재협상 시도할 수 있는 전망이 나와서 국제유가 반등했었고요. 이건 아침에 이제 제가 소식을 좀 보는 내용들이고요. 노란색 부분은 제가 호재성으로 보는 기사들이고 푸른색 기사들은 이제 악재성 기사들 이런 부분들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쭉쭉 다른 언급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레포트 중에는 기업 레포트보다는 산업 레포트를 좀 좋아하고요. 산업의 흐름 속에서 그 안에서 좋은 산업 섹터 중에 가장 좋은 기업들을 고르는 게 좀 더 투자 수익에 좀 더 보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표준 개발에 한국 기업 참여 허용이라는 거는 좀 호재성 기사였었고요. 테슬라와 관련해서 솔라시티 설비를 10여 곳을 셧다운 계획이 있다네. 얘네가 솔라시티를 전에 인수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나노 신소재가 주가가 좀 가는데 그건 뭐 LG화학, CNT 쪽 소재 나간 부분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제가 기억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얘네 태양광 솔라시티가 잘 되면 나노 신소재 호재가 될 여지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제가 좀 종목이 헷갈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요. 이런저런 얘기 있었고, 어려운 시기에는 소음보다는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 주목하자 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보시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무역 갈등,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좀 저도 좀 공감이 돼요. 제조업 체감 경계와 트럼프 지지율은 유사한 흐름 보이고, 결국엔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좀 하는 양상을 보이긴 있지만 실제로는 자국 우선주의니까, 그게 미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자국의 산업이나 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일단 뭐 지금은 좀 아웅다웅 하지만 좀 좋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체적인 그 방향성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레포트가 있었죠. 이 부분은 뭐 낙폭이 키웠던 이유를 이제 분석한 게, 이 레포트를 볼 때 보통은 우리가 시장이든 산업이든 종목이든 그 상승하고 하락할 때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맞다 틀리다 부분이 아니라, 아니면 이제 요인이라는 게 뭐 레포트나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복합적으로 되었겠죠. 하지만 뭐 증권사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줄 때는 그 중에서 자기가 좀 어떤 요인을 찾아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제 생각과 그 시장에서 그 요인과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이유로 상승했다, 어떤 이유로 하락했다 할 때 그걸 다 그냥 고지고대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을 틀렸다 맞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그게 단순 그 이유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좀 자기가 좀 스터디 차원에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뭐 낙폭을 키웠던 이유는 분식회계 이슈 부분하고 상장전 에코프로에 대한 숏롱 전략 때문에 좀 주가 낙폭을 키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항이 없으니까 누가 뭐래도 사야 되는 구간이라는 레포트가 나왔고요. 주가가 오늘 좀 올라왔어요. 갭 상승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근데 전에 에코프로 말씀드리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왜냐면 좀 저는 제 기준으로는 시장이나 종목이 불확실성을 참 싫어하는데, 아직까지 증자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됐죠. 증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되지, 얘기했듯이 뭐 회사 말대로 그 주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가 아니라면 뭐 3차 배정이든 뭘 하게 되면 3차 배정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전환가액이 있을 거고, 전환가액에 따라서 희석되는 주식수가 달라지겠죠. 전환가액이 높으면 희석되는 주식수가 좀 줄어들겠지만, 전환가액이 낮아진다면 희석되는 주식수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을 받는 게 좀, 만약에 전에 100에서 10을 받았는데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200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내가 10을 받던 게 5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전에 한번 계속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오늘 주가는 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주가가 한번 내려왔던 부분은 1분기의 기대보다 좀 부진했던 실적 때문에 그랬고요. 근데 그게 뭐 딱히 전에 레포트에서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다, 뭐 어차피 뭐 그런 식의 레포트를 좀 얼핏 본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좀 나중에 뭐 매균 레포트나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요. 이 종목도 저는 요즘에 그 전장부품 관련한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보고 싶거든요. 보려고 좀 공부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무라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MSG 들어가는 부분을 전장용으로 좀 많이 증설을 하고 있죠. 이쪽으로. 그렇다고 치면 이런 부분들과 연계돼서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도 좀 계속 좀 관심을, 산업 사이클상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SY 패널 뭐 레포트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별로 왠지 관심이 잘 안 갔는데, 이런 레포트상에서 저는 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실적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이게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를 뭐 저도 좀 공부하고 하지만 레포트가 위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기업은 어느 부분에 영향을 받는구나. 매출 원가가 이제 그죠? 우레탄 원액 이게 원재료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지익주식 원가 상승과 투자 증가로 이익은 하향세를 보였다. 결론은 지금은 얘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니까 아마도 지금 뭐 그 매출 원가율이 좀 높겠죠. 높은 상황에서 그럼 결국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 수익성이 좀 줄어드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캐폭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1,000억 원에 달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투자에 대한 지출은 좀 감소 추세로 되나 봐요. 그래서 생산 라인업을 갖췄다 이랬는데 결국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투자했었던 잠깐 끊고 한다는 게 안 끊어져 가지고 잠시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적인 자산으로 해서 자산으로 좀 적용이 되다가 보통 얘기하면 다른 데는 뭐 개발비 같은 경우겠죠. 자산으로 하다가 비용으로 이제 지출되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생산이 들어가고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할 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러면 그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자본적 지출이 들어갔고 그게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면 감가상각 나오는 비용하고 실제로 지금 이제 생산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하고 그걸 따져서 얘가 진짜 지금 상황에서 감가상각 비용을 다 감안해도 수익이 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가시는 게 이 기업의 좀 스토리를 좀 찾아가는 게 아닐까. 여기가 좀 써놨네. 각기라고 하나요? 제가 보통 이제 요즘에 요거에다가 이렇게 좀 코멘트를 달까 해요. 그래서 보실 때 지속적인 투자 후 실적을 통해 매출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이 유용 자산에 대체되며 해당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멈췄다가 자 그렇습니다. 별로 좀 관심을 안 가도 왜냐면 그 수익성 부분 보면 영업이익률도 뭐 5% 3%대 그런 부분들이라 별로 크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상하프로테크가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좀 눈에 좀 들어왔던 부분이 6월부터 100% 가동률 기록 중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아마도 몇 월 때부터 가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분기에 그 수익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보통 물건을 제조할 때 이렇게 수율이라고 하죠. 수율. 비용 대비 그 수율이 좀 잘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이제 수익성이 많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6월부터 100% 가동이 됐다면 전에는 가동률이 좀 적었겠죠. 근데 가동률은 적으면서 인건비는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그 증설하고 공장이 돌아가는지는 그 부분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러면 6월 전에는 조금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인건비가. 그러면 2분기는 6월달부터 100% 가동이니까 4, 5, 6이 2분기잖아요. 그러면 저게 조금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 자세히 보진 않았으니까 생각으로는 좀 2분기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보면 여기 성장률 보시면 Y와의 답이 있죠. 그 17.8 마이너스 가로가 여기서는 보통 마이너스로도 표현을 하지만 가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역성장하는 거죠. 2분기는 3분기 보시면 그죠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삼성 SDI 레포트가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좀 길어서 좀 대충 쭉 한번 넘어갈게요. 보시고 좀 참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멈춰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지금 오늘은 레포트 중에서 좀 봤던 게 제가 레포트 긴 거를 좋아하거든요. 이 레포트를 좀 중점적으로 좀 봤어요. 110 몇 페이지인가? 전기차하고 수소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그 산업에 대한 레포트 이런 것들 잘 나온 레포트나 좀 내용이 많으면 그 안에 좀 그 몰랐던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좀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기에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든 부분들을 이런 레포트로 해소하는 게 시간적이나 뭐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레포트에 좀 치중을 좀 할게요. 이건 지금 이건 이 위에는 내용이 없고 제일 뒤에 제가 가서 좀 내용을 좀 캡처를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캡처하시든가 나중에 활용하시려면 이런 기업들은 어떤 부분들 이렇게 좀 요약된 표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포트 중에 패러다임 변화, 이제 IT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캐파 증설을 지금까지는 최소화하고 이제 공급 부족을 통해서 수익성 극대화를 노렸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이제 점차 공급량을 늘리고 그러면 이제 박리담을 통해서 이제 그 원가를 내리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 경쟁력이 없어진다면 사장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전에는 이제 공급 부족을 통해서 수익성에 대한 전략을 썼다면 이제 조금씩 그 산업 레포트나 흐름 보면 이제는 공급을 조금 과잉을 시켜서 원가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은 그 공급량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그 종목들, 특히나 뭐 소재나 소모성 부품들 같은 경우는 뭐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은 똑같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물량이 좀 늘어나는 그 큐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랑 상쇄되면서 조금 더 수익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포트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내용이 좀 있었고요. 딱히 뭐 이 내용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가 내려갔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유니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레포트를 보실 때 단순히 분기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보실 게 아니라 저는 그 레포트가 그 뭐 누군가 커버하는 레포트가 나오면 그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럴 때 얘가 좀 조금씩 하향을 하는지 아니면 조금씩 상향이 되는지 그걸 좀 잘 유심히 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많이 좀 버벅거리네요. 혼자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해 주시고 조금씩 하다 보면 좀 많이 개선되겠죠. 예, 당분간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보시면 실적 추정 변경이 있죠. 2분기 실적이 2분기 아니라 2018년도 예상 실적에서 전에 예상했던 게서 뭐 마이너스 11% 뭐 매출액은 뭐 이런 식으로 가로가 마이너스니까 조금 이제 하향시켜 버린 거죠. 아마 오늘 주가는 좀 내려간 것 같아요. 레포트 중에 뭐 유통 화장품 낙폭과대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좀 가지자 하는 레포트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 산업별 요거 한두 장짜리 나오는 건데 요거가 참 좋아요.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들이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내가 뉴스를 다 뭐 그 검색해서 보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정리된 부분들로 레포트가 올라와서 웬만하면 요 레포트는 좀 천천히 조금 내용도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식의 있고 어떤 산업 데이터 뭐 매출액 면세점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실적상으로 보면 그 YOY 대비죠. 전년 동기 대비 18년 1분기 실적하고 작년 17년 1분기 실적을 비교했을 때 도화 엔지니어링이 그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좋고 제가 저도 토목 설계 쪽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유신 여기도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유신하고 두 개가 대표적인데 유신은 조금 좀 많이 좀 쇠퇴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엔지니어링 용역 업체예요. 어떤 서비스 건설업처럼 뭐 아파트를 짓고 뭐 도로를 만들고 하는 어떤 유형의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용역.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매출액과 우리가 보통 세계는 제조업에서 만드는 매출 원가는 좀 말이 달라요. 매출이 영업수익, 매출 원가는 영업비용. 그리고 여기 보면 영업비용이라는 게 우리 제조업에서 따지면 영업비용이라는 부분이겠죠. 보면 인건비죠. 어차피 사람이에요. 사람 비용. 용역업체다 보니까
서비스를 보면, 그리고 인건비, 급여비 상여에 대한 인건비하고 제일 크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중에 공시나 이런데 분기보고서를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셔서 성격별로 검색을 하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와요. 원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유심히 보실 부분은 저는 이렇게 큰 금액이 있죠. 비중이 큰 금액. 지금 여기 보면 급여 및 상여랑 원가에서 외주비가 93, 거기 합하면 거의 70이니까 70,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변동에 따라서 얘는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 외주가 거의 더블이 됐네요. 그죠? 당분기에. 급여 및 상여는 그대로인데 외주가 더블 됐는데 아마도 그러면서 매출이 늘었겠죠? 외주 비용을 더 많이 줄 리는 없을 테고, 근데 이렇게 되면 외주를 많이 주면서 또 단가 인하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다 기업들이 그 모양이에요. 하지만 뭐 이 기업에게는 뭐 좋은 일이겠죠. 하여간 여기서 보실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보실 때 결국엔 얘는 매출이 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야 고정적인 인건비를 좀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지금 뭐 경영비다 뭐다 해서 쭉 만약에 미리 사람을 뽑고 인력을 충원하고 막 기대감에 해놨으면, 옛날에 4대강에서 한번 그래서 약간 쫄딱은 아니고 설계업체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막 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윗돈을 주고 막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그때 수익이 컸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비용으로 작용하는 거죠.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갑작스레.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해고도 되고 또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정비용이 줄고, 그렇게 되는 사이클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만약에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지 않는 여건이 되면 기대감으로 사람을 뽑았던 부분이 나중에는 좀 다시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모개발 같은 경우는 건설 쪽이니까 이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 부분으로 실적은 지금 안 나오지만 수주잔고가 좋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어차피 수주잔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매출로 인식을 하니까 그게 지금은 수익이 안 나지만 나중에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조금, 얘도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길다. 그죠? 하여간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전고 재전지 주목하고 있다. 안 좋은 뉴스는 20일 날 났던 뉴스인데, 전기차 배터리 직접 생산 추진한다. 뭐 LG화학은 뭐 무무 부담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고, 그닥 좀 좋은 얘기는 아니죠. 전기차 저쪽 배터리 하는 쪽에서는. 그리고 뭐 서울옥션 레포트가 있었고요. 요건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전에 한번 보다가 얘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까 잠깐 보다가 좀 까먹어가지고, 레포트상에서 보면 미술품 경매회사로 경매시장의 52%, 이제 K옥션 이제 상장한다 그러죠. 내년에 미술품 판매가 61.7% 매출 비중. 이 매출 비중이 좀 어떨까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분기 보고서를 찾아봤더니 경매사업 같은 경우는 경매 수수료 수입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그러면 이 인식되는 매출은 작겠죠. 지금 보면 매출 비중이 미술품 판매인데, 판매라는 부분은 결국엔 자기 물건 상품 가지고,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겠죠. 제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물건의 상품을 가지고 판매했을 때 그 판매 대금은 상품 매출로 인식한다. 그러면 이제 큰 것들 있잖아. 자기가 물건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통 100억 몇억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경매나 중개, 담보 읽어보시고요. 하게 되면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게 그 매출상으로는 커지다 보니까 매출 비중으로 아마도 이게 미술품 판매가 크게 차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로 얘네들하고 이거하고 상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매출 비중이 큰 이유는 이런 부분이 상품 매출을 살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좀 참고하시고요. 북의 비핵화 시간을 표시했다. 그리고 26일부터 또 이렇게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죠. 이게 또 여기서 또 좀 어떤 식의 얘기가 될지, 또 좀 혹시나 남북경영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이즈가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아까 위에 나왔던 110몇 페이지짜리 레포트를 좀 캡처해서 내용을 좀 봤고요. 좀
체크책에서 한번 보세요. 유럽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소비자 유가가 기인한다. 연료전기가 레포트 근데 전 보다 보면 너무 뭐라 하나 불친절해요. 용어를 좀 줄여 쓰지 말고 까먹어요. 좀 저도 FC EB 해놔도 까먹고 그래도 매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다 외우겠죠. 뭐 하여간 수소연료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래요. 용어에서 약어는 FEC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보시고요. 자동차 독립별 구조. 요거를 이제 보는 이유는 그렇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어떤 부분이 사장되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그러면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아지는지를 체크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구조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수소연료 전기차의 장점은 600km 주행거리. 보통 전기차 300에서 400, 뭐 좋아야 4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고요. 내부 공간 제약, 출력이 낮고 충전소 설치는 230.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제 배터리셀 원가 구조, 양재하고 불명 큰 부분 아까 저기 성격별 비용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분석하거나 뭘 할 때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전기차 높은 출력으로 매력적인 주행성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전기차는 이거 보니까 승용차, 스포츠카에 적합하고 FEC 수소차는 버스. 요즘에 그 현대 수소차가 서울에인가요? 제공한 것 같은데 수소 버스를. 네. 그렇고요. 수소 버스 원가 경쟁.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배금 가격. 그러니까 전기차는 리튬이나 뭐 코발트에 대한 부분이지만 얘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을 하려면 MEA 스택의 핵심인 MEA가 국산화 여부가 좌우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원재료 부담이 가볍다. 스택이 핵심이지만 원가의 20, 30분 그 위의 내용을 조금 부연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수원리, 발생 원리들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도요타 기준으로 하면 스택이 20에서 30% 주변자치. 그러면 이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왜냐면 뭐 전자장치나 10%에 차지하는 거에서 1% 줄이는 거, 10% 줄이는 거하고 25에서 30% 차지하는 거에서 10% 원가 절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겠죠. 그렇다고 치면 제일 먼저 그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 수익성을 확인할 때는 원가 비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렇고요. 대수로 따지면 좀 작죠. 1.5만 대 하긴 한데 15,000대. 배터리 가격이 핵심이다. 전기차의 대중화도 FEC 수소차는 스택 가격 급수도 하향했고 그렇다네요. 전기차 리튬, 코발트, 요즘 코발트 가격이 좀 정책이긴 하죠. 이게 좀 길게 몇 년을 길게 봐서 그런데 최근은 조금씩 내려와서 좀 안정세에 접어든 부분처럼 보이긴 해요. 수소전기차 보조금이 전기차의 5배다. 중국은 이쪽에 또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산업 레포트 안에 이제 해성 DS의 레포트가 좀 있었고요. 제가 오늘 주가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 관심 종목 스토리에 좀 있는데 내용을 아직 보시기 편하게 좀 보시기 편하게 저도 좀 정리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단지 뭐 제가 이걸 해서 뭐 크게 얻을 게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도 저도 남들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도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차피 저한테는 또 도움이 되니까 그게 강제적으로라도 도움이 되니까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간 관심 종목 스토리에 내용은 안 넣었지만 좀 리스트업 했던 해성 DS고요. 보면 원화 약세가 수출 비중인 회사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 전에 주말에 올려드렸던 거기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해성 DS 같은 경우
매출 원가율이 높은 기업인데 이 매출 원가에서 원재료 비중이 크겠죠. 근데 그 원재료에서 한 50% 정도가 구리 가격이에요. 요즘 이제 구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얘한테 좀 호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좀 얘가 그 주가가 내려왔던 부분은 지금 요즘에 좀 반등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의 내용도 있겠지만 그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떨어져요. 마이너스로 돼 있죠. 떨어지는 부분들은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2분기가 안 끝났으니까 조금 작용을 한다면 그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조금 반등한 부분은. 그래서 저는 얘가 그 실적 시즌에 혹시나 실적이 좀 안 나오면 보면 여기 마이너스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2%, 순이익은 마이너스 26.2%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3분기, 4분기 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좋아져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누가 냅다의 실적 안 나오네 던지면 그 단기적으로 좀 보고 싶은 종목이긴 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저는 장 마감을 하면서 레포트를 적어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그 엑셀에 요약표가 올라와요. 그거를 저는 이제 원노트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내용을 이제 찾아보고 싶을 때 어떤 내용이 있으면 찾아보고 아이고 이런 내용이 있었네. 그리고 그 레포트를 또 찾아서 또 들어가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업 레포트, 산업 레포트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것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압축하고 좀 줄이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제가 말이 빨라지고 속도가 좀 그래서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중간에 좀 보고 싶은 내용이 좀 있으시면 잠시 그냥 멈춤 버튼 눌러서 좀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 편은 지금 마치겠습니다.